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제네시스 G70 시승하고 있습니다. G70인가요 70인가요 70인가요, 어쨌든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나온 세 번째 모델 G70 타고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먼저 체크해 보죠. 하나, 둘, 딱 2회전 합니다. 상당히 타이트한 조향비인데요, 국산차 중에서 스티어링 조향비 2회전 하는 차 그렇게 많지 않죠. 거의 없죠. 역동적인 우아함을 추구한다고 했죠. 현대자동차가 이 차의 디자인 컨셉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단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롱로즈 쇼테크, 보닛이 길고 트렁크 리드가 짧습니다. 그리고 짧은 트렁크 리드의 끝을 살짝 끌어올려서 시각적인 효과, 보기에도 좋을 뿐더러 고속주행할 때 다운포스를 얻을 수 있는 스포일러, 에어 스포일러 역할까지 같이 노리고 있는 거죠. 크롬 코팅으로 광을 낸 라디에이터 그릴 그 상단 끝 좌우측으로 헤드램프를 배치를 했습니다. 약간 그 차 폭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 노림수죠. 차체 길이가 4685mm, 차 폭이 1850mm, 그리고 차 높이가 1400mm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죠. 차체 경쟁 모델로 지목하고 있는 BMW 3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에 비해서 차체 사이즈로만 보면 C클래스보다는 이 차가 좀 작고요. 그리고 3 시리즈보다는 G70이 좀 더 큽니다. 크기로만 본다면 그 두 차의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어떤 그 제한된 사이즈다 보니까 차를 조금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헤드램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G70이 등장하면서 일단 제네시스의 라인업은 일단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죠. G70, G80 그리고 EQ900까지 대중소의 세단 라인업을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2020년까지 SUV를 포함해서 3개 모델을 더 투입한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6개 라인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한 G70입니다. 자, LED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분리형 턴 시그널 앰프가 적용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참 그 고급스럽고 잘 절제된 단정한 그런 느낌을 주죠. 일부러 과장되지는 않았지만 약간 그 품격이 있다고 그럴까요? 아름다운 비례를 갖춘 고급 세단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얇은 두 줄의 DRL 램프, 주간주행 등을 배치를 했죠. 조금 더 세련되게 보이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자, 실내는 고급차의 인테리어 정석 나무와 가죽인데요, 여기에는 나무 대신 알루미늄을 적용을 했습니다. 리얼 알루미늄인데요, 거기에 가죽, 그 퀼트 무늬를 수놓은 가죽을 사용을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잘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차 실내 지붕도 스웨이드 가죽으로 덮어놔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표현해내고 있고요. 차체 구석구석 마감이 아주 야무집니다. 지붕의 틈새, 그리고 심지어 트렁크 천장에도 맨철판이 드러나지 않도록 마감재를 덧대 놓고 있습니다. 고급차라면 당연히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하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한 독일 차들 중에서도 트렁크 윗부분의 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꼼꼼한 마무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시트 포지션은 좀 낮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측면에서 볼 때 좀 뒤로 배치되어 있죠. 뒤쪽으로 낮게 배치된 드라이빙 시트입니다. 자,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차의 신체 치수를 입력을 하면 운전자의 몸에 딱 맞게 시트 포지션, 그리고 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조절이 된다라는 얘기죠. 네, EQ900에 적용됐던 그런 편의 장비들입니다. 3.3 터보 엔진을 장착을 했고요. 370마력의 54.0kgm의 토크를 가졌습니다. 시승차는
G70 3.3 터보고요. 지금 사륜구동이 적용이 돼서 최고 트림의 최고급 옵션, 풀옵션 차로 구성을 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5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일단 스포츠 모드로 달려봅니다. 자, 스포츠 모드입니다. 아주 차에 탄력이 살아있고요. 자, 엔진 사운드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포효하면서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죠. 잘 튜닝된 소리가 적당한 크기로 커지면서 귀를 살살 자극을 합니다. 시끄럽다거나 자극적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좀 잘 정돈된, 잘 튜닝된 그런 고함 소리, 그런 정도로 들립니다. 이 차의 연비는 8.6km/L로 5등급입니다 그렇게 썩 좋은 연비는 아닌데요. 자, 컴포트 모드 약간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스포츠 모드로 옮기면 시트가 딱 몸에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시트가 몸을 딱 조여주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의 몸과 시트가 일체화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차와의 일체감,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길 때는 차의 느낌 하나하나 그대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차와의 일체감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3.3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으로 파워트레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비는 8.6이고요. 아주 여러가지 편의 장비들이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차가 멈추니까 엔진이 스톱이 됐죠. 스톱앤고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조향 보조, 긴급 제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보행자는 물론이고 자전거까지도 인식을 한다고 하죠. 좀 더 개선된 성능을 가진 그런 첨단 장비들입니다. 차체의 강성이 아주 우수하다고 현대차 측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핫스탬핑 공법을 적용을 했고 구조형 접착제를 좀 더 많이 사용했고요. 특히 엔진룸에 보면 이렇게 마름모꼴로 스트럿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링이나 제동 시에 이런 차체의 비틀림 강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얘기죠. 차체의 강성이 높으면 좋지 않은 길이나 고속주행 그리고 코너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안정되고 정확한 차체의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4개의 모터가 달려있는 파워 스티어링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향 반응이 아주 그냥 빠릿빠릿하네요. 살짝 돌려보는데 차체의 반응이 거의 즉답식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이나믹 토크 벡터링과 기계식 LSD 차동 제한 장치죠.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코너에서 흔들림 없이 안정되고 그리고 빠른 코너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더해져서 프리미엄 세단으로서 갖춰야 될 거의 모든 그런 그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너. 차가 언더가 나나 싶은데 쫙 감아돕니다. 코너링이 참 재미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엘카스가 결합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까지 같이 돼서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자율운전에 가까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세하게 스티어링 휠이 조절이 되면서 차선을 읽고 있죠. 차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차로의 중앙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입니다. 자, 시속 100에서 RPM은 1500개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자, 7단, 6단, 5단, 4단,
3단까지 커버하네요. 2단으로는 당연히 안 내려가겠고요. 자, 3단에서 8단까지 시속 100km를 커버합니다. 370마력의 힘 역시 장난은 아닙니다. 자, 실내에서 들리는 이런 엔진 소리, 사실은 실제 엔진 소리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합쳐진 그런 소리입니다. 듣기 좋게 잘 만져진 약간의 반쯤은 가공의 소리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요. 그래도 듣기에 이질감이 없고 제법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에코 모드입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차체가 좀 느슨하게 긴장을 푸는 그런 느낌이 있죠. 스포츠 모드에서 운전자의 몸을 꽉 조였던 시트도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좀 더 긴장을 푸는 그런 느낌이죠. 가속 반응도 꾹꾹 밟아도 반응은 조금 한 템포 느려지는데요. 에코 모드에서도 이런 소리를 내는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럼 좀 더 이 소리가 커지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는 5개 모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5개까지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정도면 일반 운전자들이 충분히 즐길 만한 그런 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을 텐데요. 스마트와 커스텀 모드가 오히려 소비자들을 좀 더 헷갈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좀 과잉 친절이랄까요? 너무 이제 과한 그런 옵션 제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자, 고속주행 한번 올라갑니다. 자, 아주 마음만 먹으면 그냥 순발력 있게 튀어나갑니다. 극한적인 고속감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자, 이로 완만하게 돌아나가는 코너에서 마치 스티어링 휠을 누가 함께 같이 잡아 돌려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비의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는 거죠. 자,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는데 바람 소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이 제공하는 그런 안정감,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가 고속에서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공기저항 계수가 0.28이고요 0.28 정도의 공기저항 계수라고 한다면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죠. 되게 0.30 정도 보이는 차들이 많고요. 그 밑으로 떨어지는 차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후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9개 에어백,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능동적, 수동적 이런 안전을 전후방에서 다 챙겨주죠. 그래서 최대한 탑승객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그 안전 장비들이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충분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에는 7인치 그리고 센터페시아 상단에는 8인치 모니터가 각각 올라와서 주행 정보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고도 편하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행 중 후방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비게이션에 후방 영상을 보면서 운전할 수가 있는데 굳이 룸미러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룸미러 대신에 이런 후방 주행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 코스팅 기능이 있죠. 에코 모드에서 항속 주행을 할 때 변속기를 중립으로 위치를 시켜서 경제 운전을 하는 거죠. 연비를 좋게 해주는 겁니다. 좀 더 차체를 경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렉시콘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모두 15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FM 93.9
FM 93.9 방송을 수신합니다. On the byway,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네, 이런 정도의 오디오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제 영상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보다는 훨씬 질감이 있는 풍부한 그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실제로 들어보면은 상당히 이 소리가 질감이 있고요. 상당히 이제 현장감 있고 풍부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죠. FM 방송이 이 정도고요. 좀 더 좋은 음원을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아주 그 하이엔드급 오디오 수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USB를 통해서는 이런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차의 공차 중량 1775kg입니다. 마력당 무게비를 생각해보면, 계산해보면 약 4.8kg 정도가 되는데요. 역시 0-100 그 4초대 5초 미만에서 끊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효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달려봅니다. 자, 고속 코너인데요. 상당히 이 속도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실제 속도와 체감 속도와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한 20-30km 이상 실제 속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감 속도가 낮은 거죠. 그 차이가 클수록 차체의 어떤 그 주행 안정감이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차 최고급 트림이죠. 5,180만원입니다. 자, 가격이 3,750만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G70의 가격이 최대 5,180만원 플러스 이제 이게 사륜구동 이 시스템이 을 또 해야 되고 여러가지 이제 옵션 패키지를 하면 5천만원 후반대에서 이제 풀옵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제네시스가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상당히 좀 그 욕심을 많이 부리죠. 차의 상품성, 성능 뭐 이런 데서도 충분히 욕심을 부린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서도 역시 욕심을 좀 낸 듯 하죠. 5천만원을 주고 이 차를 사야 되는데 말이죠.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제네시스 G70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라고 오늘 아침에 시승을 앞두고 현대차 직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민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데 하나만 꼽으라면 뭐겠느냐 라고 했더니 고급감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차의 어떤 그 고급감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죠. 역시 동의를 합니다. 구석구석 어떤 그 경쟁 모델로 지목한 C클래스나 3시리즈에 비해서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고급감을 잘 구현해내고 있고요. 그런 상품 구성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전혀 밀리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급에 비해서 충분히 고급스럽게 실내를 구성하고 있고 여러가지 옵션이나 기능 면에서도
필요한 장비들을 충분히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브랜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벤츠 C클래스나 BMW 3 시리즈를 살 고객들이 G70으로 오겠냐라는 얘긴데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특히나 프리미엄 브랜드, 고급 브랜드에서는 어떤 상표, 배지가 갖는 의미를, 배지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차에 BMW나 벤츠 배지가 붙었다면 아주 극찬을 받을 정도의 상품성을 가졌다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배지를 붙였기 때문에 아직은 소비자들이 좀 저하는, 미심쩍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브랜드에는 역사가 필요한 거죠. 오랜 세월을 두고 쌓아놓은 역사, 스토리텔링, 그리고 거기에 얽혀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쌓여서 그 브랜드의 히스토리가 되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생 브랜드로서는 그 세월을 얼마만큼 단축시키느냐가 사실은 관건일 텐데요. 한 30년 된 렉서스 브랜드도 아직 제대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제대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죠. 제네시스도 앞으로 적지 않은 세월을 좀 더 견뎌내야 모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성공한 브랜드라기보다는 도전하는 브랜드,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20, 30년, 길게는 40, 50년 후를 보고 차근차근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아무리 어떤 실력이 뛰어나고 영어도 잘하죠. 스피치도 좋고요.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 또 상품을 또 개발하는, 또 조직을 이끄는 그런 능력, 아주 극찬을 받는다고 해도 오랜 세월 묵묵히 현대 자동차를 일궈온 정몽구 회장의 권위, 이런 부분들, 아우라, 이런 부분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죠. 실력이 좋다고 해서 정몽구 회장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과 아마 같은 이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정진을 하면 어느 순간 이제 정의선의 시대가 오는 것처럼 제네시스의 시대도 좀 더 시간을 두고 긴 안목으로 적응해 나갈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선 정의선 부회장이 정몽구 회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와 비슷하게 현재로선 제네시스에게 BMW나 벤츠는 아직은 조금 넘어서기에는 힘든 그런 상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지금 어떤 G70의 만듦새나 성능을 볼 때 충분히 희망은 있어 보입니다. 잘 만들었고요. 또 성능도 고성능을 참 안정되게 잘 구현시켰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뒷좌석입니다. 조수석 시트에 사람이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좀 타이트한 공간인데 무릎 앞으로도 약간의 여유는 남아있네요. 주먹 하나 빠듯하게 들어가는데요. 앞좌석 뒤를 좀 더 파놔서 약간의 공간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엉덩이가 깊숙하게 들어앉는 그런 자세가 되는데요. 자, 지붕이 아주 스웨이드 가죽인가요? 지붕이 아주 고급 재질로 지붕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퀼트 무늬가 되어 있는 가죽 시트고요. 가운데 이렇게 암레스트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두 개의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자, 뒷좌석은 이렇게 6대4로 나뉘어서 접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시트를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차 사륜구동 시스템 H매틱을 적용하고 있죠.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았습니다. 아주 높은데요. 팔목 넘어오는 이런 높이로 솟아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아무래도 좀 앉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트 높이도 높고요. 머리가 거의 지붕에 닿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 때문에 다리도 벌려 앉아야 되고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뒷창 한번 내려볼까요? 뒷창은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네요. 남김없이 완전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원버튼으로
올라가지는 않는군요.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뒷좌석 도어 패널에 열선 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2개의 송풍구,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 USB를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죠. 이런 도어 패널에 들어와 있는 이런 금속 소재는 리얼 알루미늄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내의 분위기는 제법 고급스럽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이 좀 좁기는 한데요. 이 차의 차급을 생각할 때 경쟁차들을 메르세데스 벤츠의 C클래스 그리고 BMW의 3시리즈와 경쟁하는 차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작은 차체 때문에 뒷좌석의 공간, 제한된 공간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차의 크기는 벤츠 E클래스보다 조금 작고요. BMW 3시리즈보다는 조금 큰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의 차급을 고려한다면 뒷좌석 공간이 좀 제한적이고 협소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단도직입입니다. 뒷좌석 시트는 고급스럽긴 한데 좀 헐겁습니다. 좀 떠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바닥판이 좀 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살짝 힘줘보면 쉽게 떼어지는데요. 분리가 되는데, 물론 모든 차들이 떼내면 분리가 됩니다만 좀 너무 헐겁고 쉽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차의 고급감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뒷좌석의 바닥 시트는 좀 더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센터페이시아 상단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모니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만약의 사태, 만일의 경우에 어떤 그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모서리를 살짝 라운드를 줘서 모서리는 부드럽게 처리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돌출된 대시보드 상에 이렇게 크게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니터는 매립식으로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시승을 잠깐 했는데 마칠 시간입니다. 제대로 타보지도 못했고요. 약 48분, 50분, 약 50분 정도 시승을 했는데요. 좀 더 천천히 설명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천천히 자세하게 시시콜콜 G70을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시승은 여기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